안녕하세요. 시드민입니다. 에버미디어에서 나온 캡처 보드를 제가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작은 제품과 이 카드형 타입의 제품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GC553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형태로 휴대를 할 수 있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USB 타입의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4K 60프레임 패스루가 지원하고요. 그리고 4K 30프레임으로 화면 녹화할 수 있는 생각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4K에 30프레임 밖에 지원 안 하니까 좀 뭔가 조금 아쉬운데 HDR 녹화까지 되는 GC573이 있는데요. 이거는 라이브 게이머 4K라는 제품이고 4K 60프레임까지 HDR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4K 60프레임 HDR 녹화까지 지원하는데 패스루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해상도를 다 지원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좀 뭔가 아쉽다고 하면은 이 제품은 휴대성이 무척 좋은데 이 제품은 휴대성이 좋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PCI 익스프레스 타입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꽂아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에버미디아의 GC555 라이브 게이머 볼트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입니다. 처음에 딱 받아봤을 때, 좀 크네 라는 느낌 들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여기 있는 제품들과 비교해 보면은 크기가 내장으로 들어가 있는 카드 타입 크기만큼 생각보다 좀 크기가 크죠. 네, 여기 보시면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휴대용으로 사용하는 GC553과 비교해 봤을 때도 크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두께는 한 요 정도 되고 인터페이스도 근데 좀 더 많고 디자인도 좀 다릅니다. GC555 그러니까 라이브 게이머 볼트는 볼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듯이 썬더볼트 3 타입을 지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썬더볼트 3로 연결되는 번개 모양 여기 아이콘이 있죠. 근데 이 제품은 USB-C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USB-C에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못하고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만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뭐 맥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HDMI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가 있고 그리고 오디오 입력을 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는 HDMI를 통해서 입력을 넣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뭐 녹화를 프로그램에서 받아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했었는데요. 믹서를 사용한다거나.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오디오를 직접 이쪽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녹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HDMI 입력을 받아서 그 녹화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상당 부분에는 통풍구가 넓게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보니까 이렇게 네모란 부분 보이죠? 네, 여기 보면 펜이 요만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펜이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GC553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도 보면 펜이 작은 게 들어가 있어요. 둘 다 같은 펜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이즈가 비슷해요. 근데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이 제품은 펜 소음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개조하려고 막 다른 막 뜯어서 막 하는 그런 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네, GC55에서는 이 부분이 좀 개선됐어요. 펜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삐 하는 고주파음 같이 이상한 소리가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넓게 돼 있으니까 방열판을 더 크게 넣고 그냥 펜을 없애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긴 하는데 근데 썬더볼트 3 타입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열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펜을 넣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좀 좋아진 부분은 그전에는 상단 부분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빛이 들어와서 이제 그 상태를 알려주게 됐었는데 이게는 이제 이쪽에서 빛이 나옵니다. 네, 이쪽에서 빛이 흐르도록 나와서 좀 더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라이브 게이머 4K랑 그리고 라이브 게이머 볼트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둘 다 성능이 비슷한 편이긴 한데요. 근데 볼트가 좀 다른 게 7.1 채널 서라운드 패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 오디오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제품도 뭐 똑같게 이거랑 성능 비슷하게 쓸 수는 있긴 해요. 얘도 성능이 낮은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카드로 연결돼서 그렇지 이제 어떻게 보면 직관성이랑 뭐 연결성, 뭐 성능 이런 부분은 나무랄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팬도 안 들어가요. 뭐 대신에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쿨링 같은 것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뭐 마이크에는 안 들어오니까요. 네, 얘는 팬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팬이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제품을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면은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뭐 3나 4를 지원하는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그 인터페이스를 연결한 다음에 썬더볼트로 연결시키면은 뭐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구성한 문제가 얘도 가격이 나가고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박스 자체도 가격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면은 그냥 이거 구매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하면은 전원도 연결해야 되고 뭔가 크기도 너무 크고 뭔가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작은 크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고,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케이블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뭐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바로 돼요. 이 앞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에 화면을 녹화를 해볼 겁니다. 연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여기 보면은 후면 부분에 HDMI 입력과 HDMI 출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입력을 넣고 출력을 뺀 다음에 이걸 모니터로 연결하면은 패스스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나가서 그냥 모니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패스스루가 되는 과정 중에 이 중간에 신호를 잡아서 어떻게 보면 캡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신호를 이제 USB를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HDMI를 제가 원하는 프레임까지 높일 수 없는 상태라면은 DP 포트를 이용해서 모니터와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HDMI 포트를 빼서 이 캡처 보드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은 복제 모드로 둡니다. 그렇게 하면은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캡처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입력 포트 하나만 연결하시면 되고요. 에버미디어 사이트에 가면은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 GC5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사이트가 뜨고, 근데 중국어로 떠서 번역은 하긴 했습니다. 번역하니까 뭐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부분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드라이버가 있고, 그리고 리센트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리센트럴은 어떻게 보면은 에버미디어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캡처할 수 있는 종합 툴 같은 건데, 이 툴 하나로 뭐 캡처도 하고, 그리고 웹캠이랑 화면 합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다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노트북은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라이브 게이머 볼트를 지금 연결을 한 상태고요. 리센트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이 어디 화면이냐면 이 노트북 화면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데스크톱에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데스크톱에서 제 블로그를 이렇게 띄워 볼게요. 지금 데스크톱 화면에서 블로그를 띄우니까 이게 여기에도 뜨죠. 이 프로그램 사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이 외에도 뭐 프리웨어로 사용할 수 있는 뭐 방송용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있는데요. 그걸로도 이용해서 뭐 화면 녹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사용을 직접 해보니까 에버미디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캡처 장치를 쓰는 게 성능이 가장 좋긴 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편의 장비 같은 것도 막 잘 지원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 이용해서 녹화하시는 게 가장 편하긴 합니다. 보면 라이브 게이머 볼트라고 지금 인식된 게 보이죠? 참고로 이 장치 한 개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은 입력값은 한 개밖에 못 받지만은, 예를 들면 웹캠이나 여러 가지 장치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싱글로 돼 있을 때는 입력 들어온 거 한 개만 캡처할 때 뜨는 거라서 이렇게 데스크톱 화면이 이렇게 떠 있는데요. 멀티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웹캠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 그리고 뭐 웹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를 시켜서 장면 추가시켜서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용하는 장치에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디바이스 들어가면은 웹캠이 있으면 웹캠 같은 걸 연결시켜서, 지금 이 노트북에도 웹캠이 있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웹캠을 연결 안 했지만 웹캠을 많이 붙이면 많이 붙일수록 뭐 여러 가지 화면들 동시에 띄워놓고 뭐 장면 전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줄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라이브 게이머 볼트 말고 장치를 더 연결할 수도 있어요. 라이브 게이머 볼트는 지금 썬더볼트 3 단자를 썼으니까 이렇게 못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소개했었던 다른 캡처 보드들을 더 연결시켜서 더 많은 장치들을 동시에 입력받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도 2개 붙인다거나 뭐 카메라 3개 붙인다거나, 이 장치가 방송용 장치가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막 여러 가지 장치들을 동시에 다 붙여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코딩 품질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게임 화면을 녹화를 할 때 게임 화면의 녹화 품질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 지금 데스크탑에 지금 사용하는 이 화면 같은 경우에 QHD 해상도에 144Hz 이상을 지원을 해요. 그러면 그 설정을 따라가서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좋겠죠. 근데 프레임은 방송할 때 60프레임 이상은 사실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임의로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해상도는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예를 들면 4K,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이죠. FHD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4K로 업스케일링 억지로 시켰어요. 그래도 화면이 뭉개질 거고, 말 그대로 또 4K로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FHD로 낮추면 FHD로 어떻게 보면 방송하는 거니까 화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소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편집을 눌러서
또는 더하기 눌러서 프로필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레코딩 품질을 해서 나오죠. 여기서 선택할 부분은 이제 코덱 같은 부분에서 참고할 사항이지만은 이게 만약에 외장 그래픽 카드랑 내장 그래픽 카드 둘 다 지원하면은 네, 여기 보면은 방송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이게 원컴에서 할 때는 그래픽 카드의 리소스를 다 끌어다 쓰면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 카드로 게임을 하고요. 방송은 내장 그래픽 카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얘는 이제 방송용 노트북으로 따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QSV로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해상도가 있는데 이 해상도를 소수랑 같이 맞춰줍니다. 4K면 4K로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QHD 해상도면 QHD로 바꾸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요. 리프레시 속도도 더 높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뭐 지금은 HDMI 케이블이 지금 60프레임만 지원해서 60으로 지금 뜬 상태예요. 근데 144나 240까지도 해상도에 따라서는 이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상 비트율은 높이면 높일수록 화면 품질이 좋아지긴 하는데요. 만약에 방송용 노트북이 이게 송출하는 컴퓨터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이걸 억지로 높여 두시면은 빠르게 장면 넣고 하는 부분에서 화면이 좀 엄청나게 뭉개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본값을 선택하시고 천천히 높이시는 형태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데스크탑의 화면에 지금 보이죠? 근데 지금 캡처 프로그램에도 보면은 그대로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 위아래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제가 뛰면 뛰고, 그러니까 지금 녹화를 시작해 놓은 건데 이 화면을 그대로 뺏어서 그대로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캡처보드 이용하면 물론 요즘 그래픽카드 성능이 좋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이용해서도 녹화를 했을 때 품질이 그렇게 엄청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프레임을 아주 높게 올리고 품질도 많이 높이면 화면이 아무래도 많이 끊기고 품질이 떨어져요. 어쩔 수 없이. 그래픽카드가 게임을 할 때 녹화를 시작하면 게임 성능을 안 떨어뜨리는 내에서 이제 캡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캡처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캡처 장비를 이용하면은 게임과는 무관하게 영상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영상을 뽑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높은 품질로 녹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실제로 녹화를 해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굳이 이 정도 장비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전에 사용하던 이런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이용해도 화면 녹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4K의 뭐 해상도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아무래도 좀 화면 해상도 좀 낮더라도 프레임 좀 높게 해야 게임할 때 전혀 끊김 없이 게임할 수 있을 거고요. 좀 빨리 움직이는 장면에 뭐 적을 맞추고 막 이래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송출하는 거 있어서는 사실 60프레임으로 송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QHD 60프레임으로 송출하면 엄청 해상도 엄청나게 해상도 깨끗하게 출력하는 거거든요. 보통 실제로 방송하는 분들 보면 FHD에 뭐 60프레임 뭐 아니면 30프레임으로 녹화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 정도 장비까지 이용해서 녹화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히트맨 2 게임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래쪽 보면 캡처 장비를 이용해서 녹화를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움직이면 그대로 또 녹화를 하는데 4K에는 60프레임까지 HDR을 지원하니까 만약에 4K 디스플레이로 게임을 하면서 그걸 다시 녹화를 하고 이 녹화한 장면을 다시 송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과 게임을 즐긴다고 하면은 이 캡처보드는 상당히 좋은 제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장형 제품도 이걸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외장형이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밖에 나가서 사회를 보면서 뭐 캡처를 하고 또 방송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노트북이나 두 개 들고 가고 뭐 게임할 수 있는 PC방 같은 데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간단하게 뭐 송출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해상도 좀 낮추면 뭐 240프레임까지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아주 화면 넘길 때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그 4K 아주 넓은 화면에 이렇게 막 그 영화처럼 이렇게 싹 넘어가는, 이렇게 만약 예를 들면 그런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게임을 즐기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이 게임이 어떤 건지 설명하고
막 이 지금 영화처럼 보이잖아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을 만든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려울 텐데요. 뭐 이 사람들 다 섭외해야 되고. 근데 게임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냥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NG 다시 났다. 그러면 다시 또 걸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찍을 수 있을 텐데 영화 같은 장면,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어서 뭐 유튜브 영상 만든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도 뭐 이걸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화면을 송출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싶은 분들이죠. 네, 맨 첫 번째 이거는 레코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녹화만 하는 거예요. 네,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어서 뭐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생방송 하고 싶으면은 여기 보면 실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에 보면 스트리밍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서 다른 걸 뭐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트위치나 유튜브 이렇게 선택해서 자신의 계정에 직접 연결시켜서 방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면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스트림 URL과 그리고 스트림 키가 있는데 그거를 각각 여기다 입력을 해주고 방송을 시작하면은 제가 미리 유튜브 썸네일이랑 뭐 설명 뭐 이런 것 갖다 해놓은 거대로 그대로 방송 송출을 할 수가 있어요. 썬더볼트 3를 이용하는 최고의 장비를 사용해보고 싶다면은 이 제품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영상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